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빵 이론 굽기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굽기 중 오븐 스프링의 시간으로 적당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오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 부피의 한 3분의 1이 갑자기 커지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굽는 시간이 식빵의 경우 한 30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3분의 1 정도면은 오븐 스프링의 시간으로는 한 10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을 구울 때 오븐 스프링에 대해 바르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스 팽창이 일어나죠. 처음에 우리가 여기 그 가스 팽창이 일어납니다. 가스의 그 압력이 증가하면서 팽창하게 되는 거죠. 탄산가스 방출 맞죠? 이산화탄소는 이게 그 반죽에 물에 녹아 있는데 이것이 이제 49도씨 이상 되면은 그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방출합니다. 또 이스트의 작용 맞죠. 이스트의 그런 그 활동으로 인해 갖고 그런 그 CO2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븐 스프링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변성 요것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이 답이 되겠고요. 오븐 스프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오븐 스프링은요, 가스압 때문에 생기죠. 가스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팽창을 하게 되고요. 또 용해, 탄산가스가 감소하면서 방출하게 되는 거죠. 전분해 호화는 오븐 스프링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알코올이 기화를 하는 겁니다. 이 비점이 낮은 액체는 열에 의해서 이 기체로 변해 갖고 증발하는데 이 알코올은 이 액체의 그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79도씨가 되면은 상승하면서 기체가 돼서 휘발하죠. 이때 그 뭐 빵 속에 많이 들어있던 그 유기산 또 에스테르, 알데하이드, 케톤 이런 것도 같이 휘발을 하게 됩니다. 빵의 굽기 과정에서 오븐 스프링에 의한 반죽 부피의 팽창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본래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 팽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오븐 스프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빵을 구울 때 오븐 스프링, 또 다른 말로 이제 오븐 팽창이라고 그러죠. 일어나는 현상과 관계가 적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스압이 증가한다. 맞죠? 탄산가스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맞고요. 알코올의 휘발로 증기압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런데 카라멜화가 일어나 껍질의 신장성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반죽 내부의 온도가 60도씨에 도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이스트의 활동으로 부피의 점진적인 증가가 진행되는 현상을 오븐 라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 굽기 시간의 한 4분의 한 1 정도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반죽 온도가 60도씨가 되기 전까지 반죽이 팽창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오븐 라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굽기 원칙이 아닌 것은 굽기의 원칙 보겠습니다. 자, 고율 배합의 제품은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 맞죠? 부피가 클수록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 맞고요. 높은 온도로 구우면 수분 함량이 많다. 맞죠? 자,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오버 베이킹이 일어난다. 자, 오버 베이킹. 높은 온도로 구울 때 오버 베이킹이다. 아니죠. 오버 베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구울 때 오버 베이킹이라 그러죠. 오래 구운 거죠.
너무 많이 구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이제 건조해지죠. 건조하면 결국 노화가 빠른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굽기의 원칙은 이게 아니고, 굽기의 원칙은 우리가 그 반죽의 그런 그 온도는 그 오븐의 그 종류, 어떤 오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요. 또 반죽의 그 중량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적으로 190에서 한 230도씨에서 또 시간은 18에서 한 35분 정도 이렇게 구워집니다. 이랬을 때 이 고율 배합이라던가 부피가 큰 이런 제품들은 저온에서 장시간 구워야 되겠습니다. 또는 뭐 저율 배합 같은 경우 있죠. 저율 배합 뭐가 있죠? 바게트 이런 거라든가 중량이 아주 작은 중량 이런 것들은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구워야 된다 하는 것이 굽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카스테라의 굽기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랬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답은 180에서 한 190 정도가 되는 거죠. 이분은 카스테라는 굉장히 그 부피가 커요. 일반 그 스펀지 케이크보다 한 2배, 3배 정도 이렇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다 탈 수 있고요. 이건 너무 낮은 온도죠. 그래서 180에서 한 190 정도 굽는다. 맞습니다. 식빵을 구울 때 굽기 온도의 범위는 식빵 구울 때 요거죠. 여기에서는 요건 좀 낮은 온도고요. 190에서 200도씨로 이제 굽게 되겠습니다. 식빵을 구울 때. 물론 이제 굽다가 온도 색이 나면 온도를 조금 줄여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구워지고, 오븐의 어떤 그 종류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여기서 답은 190에서 200도씨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빵을 굽는 표준 온도는 어때요? 아까 표준 온도가 뭐 한 190에서 230도씨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 범위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요건 너무 낮아요. 이건 너무 높고요.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오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했어요. 오븐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오븐을 그러니까 구울 때 습도가 필요하죠. 습도 필요하고 또 온도도 중요합니다. 또 구울 때 그런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공기는 아닌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식빵의 굽기 과정에서 빵 내부의 최고 온도는 100도씨를 넘지 않아요. 90, 뭐 9도씨 이렇게 됩니다. 빵을 구울 때 그 밖에 부분은 표면은 뭐 150도씨도 될 수 있고요. 뭐 200도씨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빵 속에 있는 이 내부 온도는 100도씨를 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오버 베이킹에 대한 것은 했습니다. 자, 오버 베이킹은요,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는 거, 이걸 오버 베이킹이라 그러는 거죠. 윗면이 가운데 올라오기 쉽다? 아닙니다. 제품에 남는 수분이 많아진다? 아니고요. 또 중심 부분이 익지 않을 경우 주저앉기 쉽다. 이것도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주저앉기 쉽다. 이러한 것들. 요거는 어때요?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에 구운 거죠. 짧은 시간에. 이런 건 뭔가요? 이걸 갖다가 언더 베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더 베이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분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수분이 많아지는 것도 역시 언더 베이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번과 라번은 언더 베이킹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빵 굽기의 반응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닌 것은 찾으면 되죠. 이산화탄소의 방출과 노화를 촉진시킨다. 아니죠. 이것은 이제 노화가 아니라 호화가 되겠죠. 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굽기죠. 다음 빵의 풍미 및 색깔을 좋게 한다. 맞죠? 다음
빵 제조 공정의 최종 단계로 빵의 형태를 만든다. 맞습니다. 또 전분의 호화로 식품의 가치가 향상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굽기 반응의 주된 요인이 되겠죠. 굽기 과정 중 일어나는 마이야르드 반응은 첨가되는 당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갈색화 속도가 달라진다. 만약 이 같은 조건의 반죽에 각각 설탕, 포도당, 과당을 같은 농도로 첨가했다고 가정할 때 마이야르드 반응의 속도를 촉진시키는 순서로 나열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서 그 답은 좀 요건데요. 조금 여기에 좀 답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야르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원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이죠. 아미노산의 일종의 반응인데, 마이야르드 반응은 이 아미노기하고 이제 카보닐기 반응의 일종인데, 이 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 과당이나 포도당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비환원당이거든요. 비환원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답이 되려면은 여기에다가 뭐 갈락토스 젖당이죠. 뭐 락토스를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은 좀 더비 유당이죠. 유당을 이렇게 해놨으면 훨씬 더 답이 좀 더 매끄러울 뻔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환원다인인데 이것도 환원다이고 이것도 환원다인인데 이게 이제 가장 감미도가 높은 환원다이니까 이게 이제 1번으로 오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반응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뭐 슈크라제 가지고서는 분해가 돼서 이렇게 과당 한 분자하고 포도당으로 분해돼 갖고 반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국기 공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어요. 국기 공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찾아야죠. 그러면 굽기 할 때 전분의 호화가 일어난다. 맞죠? 자, 그 다음 빵의 옆면에 슈레드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한다. 아니죠. 이게 억제하지 않죠. 이 슈레드가 형성되죠. 굽기 공정에서. 또 이스트는 사멸되기 전까지 부피 팽창에 기여한다. 맞습니다. 또 굽기 과정 중에 당류의 카라멜화가 일어난다. 맞죠. 이것이 굽기 공정에 일어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요거 라번이 되겠습니다. 제빵 시 굽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반죽 온도가 60도씨로 오르기까지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고 또 휘발성 물질이 증가한다. 맞죠? 밀가루 속의 알파 아밀라제의 최적 온도는 한 60에서 한 70도씨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효소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이게 이제 80에서 이제 85도씨에서 실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효소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글루텐은 90도씨부터 굽기 시작하여 여기에서부터 아니죠. 글루텐은 요거는 75도씨죠. 굽기 시작하여 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 천천히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반죽 온도가 60도씨에 가까워지면 이제 이스트가 사멸을 하기 시작하죠. 죽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어때요? 전분이 이제 호화를 시작을 합니다. 전분이 호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전분의 호화는 한 60도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호화가 시작이 되고요. 표피 부분은 160도가 넘어서면은 이 160도씨에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크러스트가 형성이 되죠. 마이야르드 반응이 이제 일어나면서 당과 아미노산이 마이야르드 반응을 일으켜서 멜라노이드를 만들고 또 당의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나고 또 전분이
덱스트니로 이렇게 분해되고, 이러한 것은 굳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주된 반응들이다 하는 겁니다. 빵을 구웠을 때 갈변이 되는 것은 어떤 반응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반응일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먼저 나머지는 뭐 다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클로로필은 왜 나오죠? 여기에 뭐 이 빵이 클로로필 빵도 아닐 텐데. 그래서 여기서 마이얄드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빵을 구웠을 때 갈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굽기 중 일어나는 변화로 가장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높은 온도에서 발생한다. 자,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스트의 사멸을 한 60도씨 정도에서 이제 이스트가 이제 사멸을 하기 시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전분의 호화도 60도씨에서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죠. 또 그 탄산가스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이게 이제 그 처음에 그 오븐에 들어가면 바로 팽창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뭐 온도가 49도씨 이 정도에서 이제 용해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겠죠. 단백질 변성은 제일 높은 75도씨부터 이제 변성을 하니까 여기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굽기 중의 변화는 단백질의 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이스트가 오븐 내에서 사멸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언제냐? 자, 이스트는 60도씨에서 사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굽기 반응 중, 자, 반죽의 물리적 반응인 것은 굽기 물리적 반응이라 그랬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답은 오븐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반응. 어떤 게 있죠? 이제 그 반죽 속에 이제 섞여 있던 그런 그 알코올 같은 이런 그 비점이 낮은 물질이 증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스가 열팽창을 하면서 또 이 그 물이 기화를 하면서 증발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굽기 초기 이스트에 의한 맹렬한 CO2 또는 알코올 생성, 뭐 표현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요. 또 당과 아미노산에 의한 마이얄드 반응, 또 당의 캐러멜화, 이런 것들은 물리적 반응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빵 표피의 갈변 반응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말이 안 되고, 여기에서 아미노산과 당이 반응해서 이 반응을 뭐라고요? 마이얄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반응 때문에 갈변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또 문제가 나왔는데, 이스트가 오븐에서 3일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60도시고요. 일반적으로 굽기 과정 중 밀가루의 글루텐 단백질이 변성을 시작하는 온도는 75도씨에서 밀가루의 그 단백질이 변성을 한다 하는 겁니다. 밀가루 단백질은 75도씨에서 변성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반죽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75도씨를 넘기게 되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열 변성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열 변성. 75도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제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웠을 때 제품에 남는 수분이 가장 많은 것은, 그럼 어때요?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구운 거, 그러면 답은 여기 220도씨에서 25분간 구운 것이 가장 수분이 많겠죠. 동일한 분할량의 식빵 반죽을
25분 동안 주어진 온도에서 구웠을 때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모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지금 25분을 구웠다고 그러면은 가장 낮은 온도에서 구운 것이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을 겁니다. 건포도 식빵을 구울 때 주의할 점은 했어요. 건포도 식빵은 일반 식빵에 건포도를 첨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포도는 당 함량이 높아요. 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윗불이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윗불을 약간 약하게 해서 구워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굽기 과정에서 껍질 형성이 어려운 조건을 했어요. 껍질 형성이 어려운 거는 지침 반죽, 즉 과숙성 반죽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숙성 됐다는 것은 발효가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발효가 많이 되면 당이 많이 분해됐다는 얘기죠. 당이 많이 분해돼서 여기에 있는 그 잔당들이, 분해되지 않은 잔당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카라멜라 반응이라던가 마이알드 반응으로 인해서 껍질색 형성에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지침 반죽이죠. 지침 반죽, 과숙성 반죽은 색이, 껍질색이 열이다 하는 겁니다. 연하다 하는 거죠. 두 번 굽기를 하는 제품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브라운 앤 서브로 요게 답입니다. 뭐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파베이크입니다. 파베이크. 우리가 이제 파베이크라고 하는 것은 두 번 굽는 제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트에 이렇게 가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바게트 빵도 있고요. 뭐 이렇게 빵들이 이렇게 한 80% 정도 구워져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다가 나머지 오븐, 집에서 오븐으로 한 20% 정도 더 굽죠. 그렇게 먹는 것이 파베이크 롤인데, 여기에서 또 답이 만약에 이제 러스크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답은 여기서 러스크가 될 겁니다. 두 번 굽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빵에서 스팀을 사용하는 이유로 부적당한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팀을 왜 사용하나요? 거칠고 불규칙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바게트를 이렇게 만들 때 칼집을 이렇게 넣죠. 그러면은 스팀을 주게 되면은 스팀을 주고 빵이 훨씬 더 부피가 커질 겁니다. 빨리 그 색깔이 안 나기 때문에 껍질색에 광택을 내주고 계속 부풀면서 껍질이 형성되기 때문에 얇고 바삭거리는 껍질이 형성되도록 하는 거죠. 반죽의 흐름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것은 아닙니다. 스팀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거죠. 과자빵의 굽기 온도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과자빵 굽기 온도 조건. 자, 고율배합일수록 온도를 낮게 한다. 맞죠? 반죽량이 많은 것은 온도를 낮게 한다. 반죽량이 많은 것은 온도를 낮게 한다. 그쵸? 큰 식빵 같은 경우는 온도를 낮게 해서 오래 구워야지 안에까지 들어가겠죠. 반죽량이 아주 많은 이런 식빵을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밖에는 타고 안에는 안 익을 겁니다. 발효가 많이 된 것은 낮은 온도로 굽는 것이 아니라 높은 온도로 구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효가 많이 됐다 식빵이, 그러면 빨리 높은 온도로 구워서 색깔을 빨리 내서 더 이상 발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된 반죽은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 그렇죠. 반죽이 되기 때문에 오븐에 들어가서도 오븐 스프링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더 키워서 구워야 되는 거죠. 굽기 과정 중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은 했어요. 처음에 넣으면 오븐 스프링과 오븐 라이즈가 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60도씨가 되면은 이제 전분의 호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거 카라멜라 반응도 이제 이게 이제 그
160도씨, 160도씨 또 130도씨, 130도씨. 이 130도씨에서는 이제 마이야르트 반응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160도씨에서는 카라멜라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쿠키 가장 그 마지막에 이 카라멜라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쿠키 손실이 가장 큰 제품은 어때요? 여기에서 오래 굽는 제품, 바게트가 되겠죠? 바게트가 오래 굽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쿠키 손실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그래서 믹싱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어떤 배합률, 저율 배합이냐 아니면 고율 배합이냐에 따라서 쿠키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율 배합이 쿠키 손실이 더 있을 거고요. 제품의 크기와 모양, 제품이 이제 작은 거, 적은 거가 있고, 이제 큰 것이 있다면은 적은 것이 훨씬 더 수분 손실이 많을 겁니다. 쿠키 온도도 있죠. 쿠키 온도. 온도가 낮으면, 아니면 온도가 높으면은 쿠키 손실, 낮게 구운 것이 훨씬 더 쿠키 손실이 많을 겁니다. 믹싱 시간은 아니다, 관계가 적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풀문 식빵의 쿠키 손실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쿠키 손실은 약 한 7에서 한 9% 정도 된다 하는 거죠. 자, 55kg의 반죽을 500g인 식빵 100개를 만들었다. 이때 쿠키 손실은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요즘 문제가 이제 그 55kg, 네, 요거 하면 이제 50kg가 되는 거죠. 50kg를 빼보니까 5kg가 이제 쿠키 손실로 빠진 거죠. 그렇다면은 5 나누기 55 이렇게 하고 100분율로 나타나야 되니까 100을 계산해 주게 되면 요거는 0.09 정도 돼 갖고 이게 100 되니까 약 한 9% 정도의 쿠키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답은 8에서 10 요 정도 범위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빵 시 쿠키 손실은 팬브레드의 경우 얼마나 되는가? 팬브레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빵을 화이트 팬브레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팬에다가 굽는 이런 제품들 팬브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약 한 8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쿠키 손실이. 자, 이상으로 이제 그 쿠키에 대한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 이 정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쿠키에 관한 문제는 모두 거의 풀어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